제가 아베분한테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소개팅 들어오냐 안 들어온대요. 저도 그랬고. 소개팅. 네, 그래서 혹시 소개팅 들어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전에 이제 KPS 기술직을 했는데 기술직에 이어서 이제 사무직을 모시게 되었네요.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 KPS 화력발전소에서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J입니다. KPS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긴 하던데 네. 저도 공기업 사무직에서 이것저것 다 넣어보다가 하나 걸린 곳에 오게 아, 진짜요?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KPS 말고도 지방공기업에 하나 더 붙은 걸로 아는데 네,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KPS로 오게 된 이유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쪽이 근무진 더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기준은 지역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KPS를 골랐고, 아무래도 연봉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하게 연봉, 됐습니다. 복지 이런 거 무시 못하죠. 그쵸. 근무진 조금 더 좋을 수 있어도 근무지는 거기가 훨씬 좋긴 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직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활, 그리고 한국사, 토익을 가지고 있고 오픽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대외 활동이나 저는 사기업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거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KPS에 들어오게 했던 노력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비상경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경영이나 회계, 재무 같은 전공을 공부를 했고, NCS도 이제 주 2회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히 양이 많나요? 사무직이? 제가 이제 기술직 공부가 어떤지는 모르니까 비교는 못 하겠는데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무래도. 네. 사무직은 전공이 여러 개잖아요. 재무회계, 경영, 행정, 그쵸, 경제, 경영, 행정, 경제 뭐 이렇게 재무, 크게 나뉘죠. 합격 당시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취준 기간이 일단 끝났다는 거에서 굉장히 안도감이 들었고, 회사 갈 생각하니까 좀 설레고 떨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구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면 그 동기들 나이대는 주로 어떤가요? 제일 어린 분이 여자 25살이었고 그쵸.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33살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기술직은 더 넓어요. 빠르면 여자 기준으로 24인가 5분도 계셨고, 지포 기준으로. 네, G포죠, G포.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 34. 일단 저희 사업소까지 있었으니까 다행했어요. 현재 계신 사업소의 성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성비는 거의 9대1에서 8대2 정도로 남자가 월등히 많은 편. 앞에는 19대 1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그쵸. 저희 사업소는 나름 여자가 많은 편인데, 근데 저희 사무직 네. 동기들은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이 딱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최고네요. 네? 와, 기술직은 대부분 이제 남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럼 사업소의 나이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사업소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20대에서 30대가 절반 정도고 40, 50대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뽑잖아요. 합격하면은 주로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비율로 본사를 많이 가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각지로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나 이제 부산 같은 인기 사업소는 거의 못 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리가 잘 안 나죠. 자리 절대 안 나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사무직 교대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일근이죠. 1근이고 네. 이제 저희는 계속 사무실에서 앉아서 계속 일하고, 현장에는 거의 안 가고 있어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 저희 사업소는 이제 30분 일찍 출근해서 8시 반에서 6시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에는 이제 3시 반에 그 퇴근하고 30분씩 있습니다. 5개 다 모았으니까. 그쵸. 5개 다 모았으니까. 혹시 하이바 써보셨어요? 하이바 없어요. 제 거 없어요. 와, 역시 사무직. 원래 나눠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안전화는 가지고 있어요. KPS의 연봉. 연봉은 수습 때는 260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끝나고는 290. 290에서 300 정도까지는 비슷하죠. 받을 것 같아요. 사무직은 현장 일을 따로 안 하죠. 그쵸. 현장에는 아직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남초 회사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남초 회사라고 해서 뭐 별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베분한테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소개팅 들어오냐 안 들어온대요. 저도 그랬고. 소개팅 혹시 소개팅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근데 주변 다른 분들도 다 안 들어오고, 맞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어디서 네. 취업하면 소개팅이 들어온다는지 의문 약간. 사무직이다 보니까 네일 아트 같은 거. 해도 돼요? 와. 해도 됩니다. 복장도 되게 자유롭고, 아. 염색도 뭐 맞아. 상관없고. 복장. 왜냐면 기술직은 작업복을 이제 항시 입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직은 작업복 형식만 입고 있고 외투만 네, 이제 우리는 신발은 운동화 뭐 그냥 뭐 삐까뻔쩍하게 신고 다니는데 사무직은 오버올 때 많이 바쁜가요? 바쁘죠. 오버월이 없을 때보다 한 2~3배는 더 바쁘다고 들었고, 시간에 근무도 많이 하고, 물론 수당은 다 챙겨주고. 사무직 기준으로 KPS의 장점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직 기준으로 장점보다는 저는 KPS의 장점을 생각해봤는데,
사택 제공하는 그쵸. 거랑 연봉이 좀 높은 편이고 복지 포인트가 제공되고 네, 복지나 돈이 괜찮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KPS의 단점, 사무직 기준으로. 사무직 기준으로 일단 KPS는 기술직에 중점이 되는 그쵸. 회사다 보니까 사무직 인원이 굉장히 적은 아, 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 인원수 대비 사무직이 요만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사업소가 작으면 사무직 직원이 이제 한두 명밖에 안 그쵸. 돼서 모든 업무를 네. 다 한 명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나. 물론 일이 적진 않다.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한전 사무랑 KPS 사무랑 다른 거 혹시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한전은 규모가 좀 더 크니까 부서가 좀 더 세분화돼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고 KPS는 사무직으로 들어오면 본사에 가는 게 아니라면 다 통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총무부에서 뭐뭐뭐뭐 담당 이런 식으로. 그렇죠. KPS 사무직이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네. 급여랑 회계랑 계약, 인사 업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지 생활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도시보다는 더 작은 규모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나름 괜찮아요. 뭐 시설 다 있고 인프라 최소한은 갖춰져 있으니까. 그쵸, 마트도 다 있고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울진이나 뭐 이런 데만 아니면. 그쵸, 너무 시골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KPS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고립 파견 갔었을 때 점심시간 때마다 이제 인턴들이랑 되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 딸은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그때 이제 인턴 친구들이 케이크를 선물해 줬을 때 그때 되게 많이 감동받았었고 물론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다 잘 된 친구들도 있고 뭐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때 되게 사람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약간의 그 비즈니스 같은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말을 100% 털어놓고 얘기를 못하는데 인턴이랑 나랑은 이제 와야 완전 다 얘기해도 상관없을 그런 약간 친구처럼. 그때 좀 사람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뭐 고립하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랬었죠. 평일에 퇴근하거나 주말에 뭘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일에는 헬스를 하고 주말에는 집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거나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차는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자차 완전 필수인 맞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전소가 도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외곽진 데 있다 보니까 출근할 때 무조건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아무리 운행한다고 해도 셔틀이 규모가 큰 사업소는 있지만 저희 사업소는 없어요. 아 진짜요? 규모가 작으면 셔틀도 없어서 카풀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자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취업하면은 운전은 할 줄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 필수. 본인이 이제 필수.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거 아닌 이상 KPS 보면은 법정이랑 전산이랑 경영 이렇게 세 개 나눠서 뽑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같나요?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그쪽은 이제 진짜요? 컴퓨터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법정직으로 들어오면 저랑 똑같은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랑 전혀 관련 없는 회계 이런 업무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사 업무를 담당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이랑 경영이랑 사실상 같은 그거네요. 그쵸, 같은 거죠. 그 KPS 일을 하기 전과 후 저는- 달라진 이미지 변화 있나요? 지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KPS라는 공기업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여기가 인정. 뭐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공기업이라고 써있긴 한데 맞아요.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발전소나 이런 전봇대 같은 거 보면 괜한 자부심도 느끼면서 아 저게 내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PS의 회사 만족도 저는 85점 정도를 아, 생각했어요. 그 앞에 분도 85점 분도 85점 제일 무난한 85점. 저만 이유는 근데 이 점수가 회사에 주는 점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점수인데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연봉도 만족스럽고 해서 저는 85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직이 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취준생 분들이나 혹은 이직 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갓 준비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래도 꼭 지원을 해보고 지금 특히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쵸? 지금 KPS 올라와 있고 그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무조건 넣어서 시험은 쳐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해요. 내공이 쌓이고 그쵸. 시험을 쳐보면서도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맞아, 확실하게 맞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시험을 쳐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KPS 현직자 사무직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